뜨거운 열기와 싸워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목난로에 들어가는 주물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 쇳물이지만 난로용 강철을 얻기 위해선 참고 견뎌야 하는데요. 먼저 재료를 챙기는 작업자. 무엇보다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접성제. 이 접종제를 안 넣으면 근육이 안 뜨게 또. 때가 강해서. 센물을 부으면은 이게 이제 막 산화작용을 해, 폭발을 하면서 쇠를 구상화시키는 거예요. 100대 1로 썩는 거예요. 센물하고. 만드는 것에 따라 용해로에 들어가는 재료와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화목난로용 주물은 기본 쇳물에 마그네슘과 세륨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일반 쇳물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쇳물을 얻을 수 있답니다. 난로다 보니까 크리기 가거나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철을 이렇게 구상화시키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세륨을 넣어서 철을 결석시키는 거예요. 단단하게. 크고 작은 쇳덩이도 흔적 없이 녹여버리는 용해로. 가까이 가도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거운데요. 근데 이거 온도가 몇 도나 되는 거예요, 1200도. 1200도요? 1시간 10분 걸려요. 용해로에 쇳물이 녹는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건 벽난로예요. 벽난로? 예. 아직까지는 화목난로를 통째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 부분을 만든 후 나중에 합쳐주는데요. 먼저 금형틀 위에 모래를 퍼서 올립니다. 모래 속에 공기가 들어갈 경우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로 걸러주는데요. 접착률이 있게끔 혼사를 했어요. 채로 살짝 차주는 원인은 거기가 깔끔해라 이거죠. 금형틀 한쪽에만 모래가 몰리지 않게 골고루 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래 사이에 쇠막대기를 꽂는 작업자. 무슨 이유일까요? 이거야 이 공간이 있어서 부서지지 않고 그냥 깔끔하니 올라오나 보요. 화목난로 금형틀에 모래를 채운 후에는 기계를 이용해 다져줍니다. 들어간 부분에 흙을 보충한 후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지다가 샘물을 보면 하고 들어버리니까 좀 단단히 받아주는 거더라. 구멍이 또 생겼네요. 주입자리다. 정성과 노력이 대단합니다. 거푸집이 생명이 조형을 해야 되는 게 조형이 깔끔해야 제품이 깔끔하죠.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에 계속해서 상태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가다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예. 가다를 올려주면은 그 안에 약간의 공간이 생겨서 꽉 물고 있지 않으니까 서로 분리가 되는 거지라. 화목난로용 거푸집. 과연 잘 나왔을까요? 기포가 생긴 것도 없고 모양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구멍에다 샘물을 부을 거요. 아, 저기 구멍?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도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샘물이 요리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아, 두 군데? 얇아서 두 군데를 하는 거라. 쇳물 들어가는 구멍이구나. 네. 근데 그걸 이제 통로를 해주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모래가 쇳물에 닿으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 남김없이 날려줍니다. 그리고 붓에 물을 묻혀 거푸집에 살살 칠하는데요. 모래가 부슬부슬하잖아요. 예. 약간
촉촉하게 물칠을 해주는 거죠.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이고 계속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다행히 이번에 만든 것도 옥에 티 하나 없이 잘 나왔습니다. 난로 꽃무늬가 참 선명하죠? 두 개를 마주보게 만든 후 하나로 밀착시켜줍니다. 틀어지면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푸집 위에 무거운 돌이나 쇠를 올려놓는 것인데요. 센 물을 불라니까요. 센 물을 부으면 압으로 떠버려요. 100kg면 300kg를 올려줘야. 이제 쇳물을 거푸집에 넣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 용해로에서는 쇳물 속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석회석 가루를 뿌리는데요. 이런 게 다 불순물이에요. 이거 다 불순물이라고 이게. 이게 여기 이거 불순물을 다 걷어줘 버려요. 긴 세월 동안 쇳물을 봐와서 불꽃 색깔만 봐도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 불꽃 올라오잖아요. 불꽃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열도가 맞는 거예요. 녹은 쇳물은 다음 작업을 위해 다른 도가니로 옮겨 담습니다. 1200도의 고온이라 옆에 있다가 갑자기 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극한의 작업 환경이죠. 하지만 화목난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쇳물 앞에 서야 하는 작업자. 그룹에 따를 때 정확히 이걸 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숙달된 사람들은 그냥 대면 딱 맞는데 초보자들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물이 막 튀어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일이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쇳물과 함께 했는데요.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사고이기에 잠시도 방심할 순 없습니다. 이 쇳물이 얼마 안 돼 보여도 한 번에 옮기는 무게가 약 20kg. 거푸집에 넣는 순간부터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꼭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동시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 빨리 들어가야 이 물건이 형체가 나와요. 혼자 보면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 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굳으면서 형성이 되니까는. 그리고 쇳물을 한 번에 쭉 넣어야 불량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 흙 자체에서 가스가 발생해요. 그 가스가 그냥 불이 돼버리죠.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 작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잘 나와야죠. 처음에 조용할 때부터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잖아. 화목난로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선 최소 하루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전날 작업해놓은 거푸집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완성된 화목난로 주물은 무게가 상당한데요. 그래서 거푸집에서 꺼낼 땐 성인 남자도 애를 먹기 일쑤죠. 야, 이게 무겁나 봐요. 무거워요. 이게 물건만 40kg예요. 무거운 무게만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철판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죠. 네. 이제 이 철판은 열을 먹으면은 이게 막 움직이고 틀어지고 그래요. 주물은 그런 게 없죠. 여기까지 완성된 난로는 다음 과정을 위해 또 다른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주물 한 개의 무게가 약 40kg이라서
지게차가 없으면 안으로 들여놓는 것조차 힘듭니다. 난로 주물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델별 앞판이고 이게 상판 위에 위 상판 그다음에 이게 옆판. 이걸 다 용접해야 하는데요. 고된 작업의 시작이죠. 아우. 이제 하나 붙이면 이제 먼저 난로 윗판과 옆판이 이어지는 부분을 고정시켜줍니다. 용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인데요. 이 주물 형태가 철판처럼 곱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형태가 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용접을 하면 안 돼. 화목난로 용접은 21년차 베테랑 작업자에게도 어려운 작업인데요. 이 주물을 녹이면서 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도에서 한 800도 정도 됐어요. 한 개씩 옮기는 것도 일입니다. 로스톨 판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타서 여기서 제가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호구를 착용해도 용접하는 내내 생기는 연기와 불꽃은 피할 수 없는데요. 실수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끝난 후엔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용접 부위. 한 판 한 판 붙이다 보면은 미세한 구멍만 하나 있어도 그걸로 연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용접 부위가. 다른 용접보다 몇 배는 힘든 일. 그러다 보니 일이 끝나면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요. 80cm 정도 되는 면, 한 6면이 그걸 용접을 해야 돼요. 고정 자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팔, 다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특이하게 생긴 건 뭔가요? 보일러 기능을 갖는 물탱크예요. 화목난로에 보일러 기능이 추가돼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있다는데요. 어떤 원리일까요? 그냥 일반 벽난로는 나무를 대면 그 내열만 나잖아요. 그 열이 너무 아까워서 그 물탱크를 제작을 해서 여기에 맞게 집어넣었어요. 한 65리터가 들어가는데 그 물을 데펴서 바닥 난방을 하는 거예요. 화목난로를 만들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연구. 매일 주물판과 씨름하면서 얻어낸 귀한 성과인데요. 하지만 철판을 다듬고 가공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 몸 여기저기에 영광의 상처도 가득합니다. 손이 비린다거나 방치로 때려서 뭐 멍이 든다든가 뭐 이런 거 비일비재하는 얘기죠. 진짜 히트철이다 이거. 양쪽 다리 성한 다리가 없어.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이런데 부딪히고 까지고. 아, 하나, 둘, 우와. 계속되는 용접에 눈은 침침해지고 손목이 욱신거리지만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작업을 마칩니다. 자, 이제 완성된 겁니다, 이게. 작업자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자동차처럼 도색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도색실에서 화목난로 전체를 검정색으로 정밀하게 칠해줍니다. 이게 이제 초벌이에요, 초벌. 이어지는 재벌 작업. 여러 가지 색 중 검정색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난로 실내 안에서 나는 최고 발화점이 날 때 900도까지 나요. 그럼 팬트가 다 벗겨지니까 2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도료가 없어요. 검정색밖에 없어서 검정색으로 두들겨 칠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작업만 앞두고 있는데요. 화목난로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넣어주기입니다. 여기 이제 안에서 불 타서 제가 떨어지는 제바지.
장작불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라믹 유리라고 그 열에 1000도 이상에서 견디는 유리예요. 드디어 완성된 화목난로. 야, 멋집니다. 바로 난로를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무거운 주물로 만들어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가서 땡겨. 안 많이 안 내려오겠다. 하나, 천천히. 어디세요? 들어. 어디요? 됐어. 가고 있어. 자, 밀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밀어 좁아.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거죠? 300kg 나갑니다. 300kg요? 네. 하나, 둘. 들어서 밀어. 됐어. 자. 무게 때문에 바닥이 손상될 수 있어 바닥에 내리기까지 작업자는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지그재그야. 자. 다행히 망가진 곳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옮기는데 체력을 다 쏟아부어 지친 상태지만 작업을 더 늦출 수 없기에 서둘러 연통 설치에 나서는데요. 연통이 꽤 많네요. 이건 높이 한번 보세요. 8m 여기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집은 보통 한 2m 30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7, 8m 기본이에요. 다 높게 지시더라고. 층고가 높아진 만큼 할 일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화목난로 설치 작업에서 연통이 중요한 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소가 되면서 연기가 나가는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밀착이 안 되고 틈새가 생기면 연기가 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좀 더. 연통 연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에는 옥상으로 향합니다. 미리 작업해 놓은 구멍으로 바깥 연통과 안에 있는 연통을 연결하려는 것인데요. 남은 힘을 끌어모아 연결될 때까지 버텨봅니다. 더? 됐어? 더 올려, 잠깐. 됐어? 힘자매 맞춰. 이 무게가 있으니까 많이 힘은 들죠. 장비가 올 수가 없으니까 산중이라 전원주택은 야 이렇게 수작업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합이 잘 맞아 이만하면 수월하게 끝난 편인데요. 마지막으로 연통을 비로부터 보호해줄 가림막까지 씌워주면 설치가 완전히 끝납니다. 자 이제 설치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어떠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설치해 놓으니까 웅장하고 네. 멋있고요. 일단은 온기가 빨리 데워지는 것 같아요. 바닥 얼마나 따뜻한가? 따뜻하네. 따뜻하다. 금방 따뜻해지네. 올겨울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을 응원합니다.